안녕하세요. 오늘 개인연금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양대산맥이죠. 연금저축하고 IRP. 아마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이 말 듣고 일단 계좌 하나쯤은 만들어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좌가 정확히 어떻게 다르고 나한테 맞는 최상의 전략은 뭘까? 단순히 뭐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청취자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필승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는 거죠. 특히 오늘 이 이야기에 집중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세제 혜택의 판이 좀 바뀔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알아둬야 나중에 후회 안 하시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려볼 큰 그림이 한 세 단계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이랑 IRP, 이 두 선수의 캐릭터를 먼저 분석해 볼 거예요. 이게 성격부터 특기까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선수 비유 좋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선수들을 써서 당장 내년 초에 13월에 월급을 최대로 챙기는 전술, 그러니까 세액공제 극대화 방법을 파헤치고 2026년 규칙 변화까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돈만 넣는 게 아니라 은퇴라는 긴 레이스에서 이 돈을 어떻게 똑똑하게 굴리고 또 세금은 아끼면서 꺼냈을지 그 구체적인 운용 전략까지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캐릭터 분석부터 전술 그리고 장기 전략까지 기대되네요. 그럼 바로 일부 두 선수의 프로필 분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선수라고 하셨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입 자격부터 다르다고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달라요. 연금저축은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주부, 학생, 프리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누구나. 네, 말 그대로 국민 참여 상품인 거죠. 반면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름에 퇴직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아, 프로리그 선수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프로리그인 셈이죠. 그리고 참고로 202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요.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장 옮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IRP 계좌를 이미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연금저축은 모두에게 열린 리그, IRP는 소득 증명이 된 프로리그.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경기 스타일, 그러니까 투자 전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되게 화끈한 공격수 같고 다른 하나는 좀 듬직한 수비수 같다는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연금저축은 그야말로 활용만렙 공격수예요. 원한다면 계좌에 있는 돈 100% 전부를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공격적인 자산에 다 넣을 수 있어요. 100% 전부요? 네, 시장이 좋을 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IRP는 밸런스형 멀티플레이어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예금,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30% 룰이 있거든요. 30% 룰이요? 네, 아무리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최소 30%는 수비에 남겨둬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30% 안전자산 룰이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20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투자할 시간이 30년, 40년 이렇게 남았는데 굳이 지금부터 수비를 섞어야 하나? 오히려 수십 년 동안의 그 복리 효과를 깎아먹는 뭐랄까 일종의 핸드 브레이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IRP의 30% 룰은 시장이 폭락할 때 내 계좌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안전벨트. 네. 그리고 나머지 70%로는 연금저축처럼 똑같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오히려 IRP는 예금이나 ELB, 심지어 개별 채권까지 담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보다 투자 상품 선택지가 더 넓다는 장점도 있어요. 오, 옵션이 더 많군요. 그렇죠. 공격 옵션이 더 다양한 거죠. 그러니 핸드브레이크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는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 흥미로운 관정이네요. 그럼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중간에 돈을 빼쓰는 건 어떤가요? 이 유연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 두 상품의 성격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연금저축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요. 물론 세금 혜택 받은 원금이랑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라는 페널티를 물어야 하지만 16.5%요? 꽤 크네요. 네, 크죠. 하지만 어쨌든 급하면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구는 열려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IRP는요, 그야말로 강철금고입니다. 강철금고. 네.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적인 사유,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이런 게 아니면 중도인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돈을 차리려면 계좌를 그냥 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ILP 등 비타협적인 성격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일생일대 투자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내 돈을 내가 못 쓴다. 이건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어떻게 보면 내 돈의 통제권을 그냥 포기하는 셈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IRP의 철학인 겁니다. IRP는 단기적인 유혹이나 변덕으로부터 미래의 나를 지키기 위한 강제 저축 장치인 셈이죠. 그 비타협적인 성격이 때로는 단점처럼 보이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섣부른 판단으로 노후 자금을 축내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 강제성이 매력적인 규율이 될 수도 있고 답답한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계좌의 성격과 철학까지 이제 좀 파악이 됐네요. 유연한 공격수냐, 원칙을 지키는 멀티플레이어냐. 자, 그럼 이제 2부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이 선수들을 영입한 가장 큰 이유,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줄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무서에서 우리 주머니에 얼마를 다시 꽂아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정부가 주는 두 종류의 할인 쿠폰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중압소득 기준으로는 4,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정부가 프리미엄 쿠폰을 줍니다. 내가 낸 돈의 16.5%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16.5%요? 예. 만약 소득이 그 기준을 넘으면 스탠다드 쿠폰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13.2%짜리 꽤 쏠쏠한 쿠폰입니다. 오, 그래도 꽤 높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쿠폰을 받는다는 점이죠. 할인 쿠폰 비유 좋습니다. 그럼 이 쿠폰을 최대로 쓸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요.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 원어치까지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합쳐서 900이요? 네. 단 연금저축이라는 매장에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쿠폰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900만 원을 꽉 채워서 혜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만약 제가 프리미엄 쿠폰, 그러니까 16.5%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고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었다면 900만 원에 16.5%면 와, 무려 148만 5천 원이네요. 제가 낸 세금에서 이만큼을 그냥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넣자마자 16.5% 확정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거네요. 이거 거의 사기 수준으로 좋은 혜택 아닌가요? 혹시 숨겨진 함정 같은 건 없습니까? 함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조건이 붙어 있죠. 바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것. 그때까지 돈을 뺄 수 없다는 그 강제성이 바로 대가인 셈입니다. 아, 그 강철 금고. 맞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경우 약간의 조건 변화가 있어요.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IRP 쿠폰 사용 한도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나게 매력적인 혜택인 건 분명하죠. 148만 5천 원.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듣기로는 이 900만 원이라는 한도를 더 뚫을 수 있는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아이템을 활용하는 건데요. 3년 또는 5년 만기가 된 ISA 계좌의 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쿠폰을 줍니다. 추가로요? 네, 기존 900만 원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짜리 보너스 쿠폰을 더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900이 끝이 아니라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꿀팁이네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맞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지금의 900만 원 한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현실화된다면 기본 한도 자체가 1,000만 원을 훌쩍 넘게 될 수도 있어요. 와, 그렇게 되면 16.5% 쿠폰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 정산 환급액이 165만 원을 넘어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해두는 분이 미래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판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부입니다. 이렇게 계좌도 만들고 세금 혜택까지 받았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꺼내 쓰느냐가 우리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돈을 불리는 시기, 즉 적립기, 운영 전략부터 이야기해보죠.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이 코어업 위성 전략입니다. 코어 위성이요? 네, 내 자산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부분, 한 50에서 70% 정도는요. S&P 500이나 코스피 200처럼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꾸준하고 묵묵하게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는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50%의 위성 자산으로는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처럼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성장 테마에 투자해서 추가 수익, 즉 알파를 노리는 겁니다. 안정적인 코어로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 트렌디한 위성으로 고득점을 노리는 전략.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받는 시기, 인출기의 절세 전략으로 가보죠. 평생 모은 돈 세금폭탄 맞고 날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출기 절세 전략의 핵심은요. 딱 하나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연 1,500만 원. 1,500만 원? 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가 그어놓은 일종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정부가 이 돈은 생활비로 쓰시는군요. 세금 조금만 뗄게요 하면서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넘는 순간 정부 태도가 돌변해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이건 생활비를 넘어선 본격적인 소득이네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제대로 세금 내세요. 하면서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버립니다. 1,500만 원이 생활비와 소득을 가르는 기준선이군요. 월 125만 원 정도네요. 그럼 이왕이면 이 기준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네요. 이 3.3%에서 5.5%라는 세율을 더 낮출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일종의 나이 할인 혜택을 활용하는 건데요. 연금은 수령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만 70세 미만은 5.5%지만 만 70대가 되면 4.4%로 만 80세 이상이 되면 3.3%까지 세율이 낮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군요. 네. 그래서 건강이나 재정 상황이 허락한다면 연금 개시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부라면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을 쓸 수 있죠. 한 사람이 연 3천만 원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부부가 각자 계좌에서 1,500만 원씩 나눠 받으면 둘 다 낮은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팀플레이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청취자분들이 이 모든 걸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금저축은 유연한 공적수, IRP는 원칙을 지키는 멀티플레이어라는 각자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게 모든 전략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 소득에 맞는 세액공제 할인 쿠폰 16.5% 또는 13.2%를 정확히 알고 연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서 국가가 주는 보너스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 은퇴 후에는 연 1,500만 원이라는 라인을 넘지 않는 것. 이게 최고의 절세 기술입니다. 네, 오늘 세금 혜택부터 투자 전략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